드디어 우리 백대현 부장판사님은 두 번째 이제 기소하는 체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그다음에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비하폰 증거삭제, 증거인멸교사죄 등 크게 뭉뚱그리면 세 가지에 대해서 백대현 부장판사님이 이제 이전에도 윤석열 쪽에서 내란죄, 지기현이는 믿을만 하잖아. 우리가 본류가 되는 죄, 그 이후에 선고해달라 하니까 한 칼에 그냥 안 돼. 왜? 특검법에 6개월 내에 선고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귀하가 구속영장이 만료되는 1월 18일 그 전전날 1월 16일 날 선고할 거야 이렇게 했잖아요. 그 구속영장은 이미 이제 연장이 된 거죠. 김용현 여인형 때문에 이정엽 부장판사. 그런데 오늘 그 재판에서 검찰에 이제 구형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피고인 윤석열 쪽에 최후 변론을 듣죠. 그리고 선고기일은 1월 16일 안 바뀐다. 오늘도 윤석열 변호인들이 증거를 증인을 불러야 된다. 불렀더니 이상민 행안부 장관, 최상모 이런 자들 안 나왔어요. 이게 추가로 꼭 불러야 된다. 우리가 제출한 증거 조사해달라 하니까 백대현 부장판사님 단칼에 안 된다. 안 나왔으니까 이미 안 되고 이제 추가로는 이제 이미 기존에 결정했던 정인 채택 결정도 다 취소해버린다. 그렇게 예고했잖아. 왜? 법률을 시한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검찰 구형하세요. 검찰이 얼마 구형했다? 제가 예측했잖아요. 이 재판장님 판결 선고가 5년 정도 나올 것이다. 세게 놓으면 7년, 5년 정도 나온다 최소한. 그러면 검찰 구형은 10년. 오늘 10년 구형했잖아요. 네, 쉬워 그냥. 대충 2배거든. 다 그렇게 아시잖아요. 굳이 5배 할 필요가 없어. 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기현이 하고 있는 내란 수계, 내란 우두머리, 그거는 사형 무기징역이잖아요. 어차피 무기징역 선택할 겁니다. 사형은 선택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보고, 무기징역인데 여기가 10년이든 15년이든 20년이든 무기징역이 다 흡수된단 말이야. 나중에는 이게 합쳐지면 대법원으로 가서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검찰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는 5년입니다. 국무위원들 직권남용한 거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3년입니다. 증거인멸시킨 거 2년입니다. 2년 합해서 10년에 죄 주십시오. 이렇게 구형을 했다. 이거 조금 더 제가 이제 뜯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죄가 많잖아요. 이제 공무집행방해죄, 그 다음에 이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단 말이야. 흉기, 총기, 그리고 다중의 인력을 동원해서 경찰이 체포하러 오는 거를 공무집행방해를 했죠. 특수공무집행방해죄죠. 이거는 이제 형법에 보면 최장 7년 반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대 7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7년 반 중에 이거 몇 년 때릴까? 5년 때린다. 이렇게 쳐봅시다. 5년. 오늘 이제 검찰이 5년 해주세요. 이렇게 한 거거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국무위원들 심의 표결 못하도록 이제 문 닫아버린, 그거는 법에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5년 이하에서 선택한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특검은, 이거는 3년으로 감옥선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증거인멸 이런 거 5년 이하거든요. 5년 이하. 이거 2년으로 해주세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증거를 인멸한 건 아니고 비화폰 일부를 인멸해라 이렇게 한 거니까. 자, 그러면 5년, 3년, 2년이잖아요. 그러면 합산한다. 합하면 10년이죠. 그 10년 징역 부형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형법 조문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가장 중대한 형, 여기서는 5년이잖아. 3년, 2년이 아니고 가장 중대한 형에 2분의 1을 더한다. 5년에 2분의 1을 더하면 7년 반이죠. 7년 반. 그러니까 이제 원칙이 가장 중대한 형에 2분의 1을 더한 거, 요거 하나 7년 반. 그냥 단순히 합산한 거 10년. 형법에 보면 전부 다 합산한다. 그러나 가장 중대한 형 플러스 절반을 합친 거, 요것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이제 검찰이 구형을 받아서 결론은 최대한 검찰 구형대로 다 받아줄게, 판사님이. 그렇지만 선고 때릴 때는 10년을 때릴 수는 없겠죠. 몇 년 때린다? 7년 반, 7년 6개월을 때릴 수 있다. 그렇지만 보통은 이제 검찰 구형보다도 좀 적게 때리니까 이 사건은 최대 7년 정도 나올 수 있겠죠. 검찰 구형보다도 무조건 작아야 된다라는 법의 규정은 없습니다. 실무상 그렇게 해왔다는 것이. 저는 이것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검찰은 무조건 세게 때리고 판사는 깎아준다 하더라도 그것을 듣는
피고인은 정말로 가슴이 무너지고 정말로 지옥을 가거든요. 막 윤석열이야 그 열외지만 우리 윤석열 빼고 우리 재판받는 일반 국민들 말이에요. 검찰이 무조건 세게 때리고 구형은 저는 이것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법치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국민들의 기본권,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헌법 정신에 맞지 않아요. 왜 검찰이 그냥 깡패도 아니고 그리고 판사는 절반이 결국 중요한 거는 판사인데 이건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그건 바꿔야 돼. 어쨌든 윤석열에 대해서 한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거고. 자, 그래서 선고는 5년 정도로 예상합니다. 5년도 크지. 왜냐하면 본 지금 범죄가 사형 무기징역이 있고 이거는 곁다리잖아요. 지류다 이거지. 지류. 한강의 본류가 아니고 지류. 근데 지류가 또 많잖아. 또 드론, 일반 이적죄 집권하는 거 많아요. 김건희하고 또 공범으로 또 이제 기소되는 것도 있고 명태균 건 복잡해. 그러면 변호사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제일 중요한 거 지기현이가 만약에 무기징역 때렸다. 사형하면 사형 죽이면 나머지는 필요 없는 거죠. 그 무기징역은 역시 무기징역도 무기징역이니까 나머지 10년, 5년 하더라도 이게 나중에 이제 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모이겠죠. 그러면은 무기징역 나머지 또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산수상 무기징역이 되는 거지. 무기징역 플러스 알파라는 건 없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대법원에서 정리가 될 겁니다. 박근혜 최순실 사건 때도 다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서 박근혜는 최종 징역이 25년 이런 식으로 했죠. 최순실이 또 징역이 22년. 제가 이제 그 박근혜 최순실 관련 재판을 한 7년을 저도 했거든요. 제가 잘 알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내란 특검이 이제 두 번째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에 대해서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백대현 부장판사님은 윤석열 측의 주장을 일부에 불허했고 1월 16일 날 선고를 때린다. 얼마를 때릴 것이냐? 아마도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 5년에서 7년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어떤 이 유튜브나 언론도 다루지 않는 역시 우리가 이제 이걸 한번 이게 짚어봐야 됩니다. 저는 백대현 부장님이 판결문을 어떻게 쓸 거냐 하는 데 대해서 사실은 더 관심이 많습니다. 5년이나 10년이나 어차피 무기징역에 흡수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이거는 큰 관심이 없고 법리적으로 체포하러 왔는데 체포를 방해하고 했다. 이 불법이다. 그것은 그 전제 사실이 뭔가요? 윤석열이가 저지른 12월 3일 비상계엄 그것은 내란죄다. 천하의 역적이다. 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죠. 그게 죄가 안 되면 나머지도 다 죄가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제가 백대현 부장님이 그 판결문에 체포 방해 이전에 전제 사실 이렇게 판결문으로 쓰거든요. 거기에 12월 3일 비상계엄은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점이 헌법재판소에서 확정이 되었고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윤석열이의 위헌위법성의 인식이 있다는 것도 최근에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명백히 인정이 되었다. 이것을 분명히 좀 판결문의 전제사실로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딱 써줘야. 그리고 이제 그래서 최근에 헌법재판소는 9대0으로 조지호 경찰청장 지시를 받은 자에 대해서도 그런 위법성의 인식을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것을 해줘야 나머지 한덕순이 박성재니 윤석열이도 포함해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위법하지 않다, 위헌이 아니다, 인식이 없었다 계속 주장을 하거든요. 이거를 날리는데 우리 백대현 부장님 1심이지만 그 판결문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굉장히 큰 어떤 사실상의 구속력이 있습니다. 왜냐 같은 1심 판사라 하더라도 꼭 여기에 따를 필요는 없지만 판결에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한다. 판결이 판사마다 모순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일관돼야 된다. 모순 저촉 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쓰게 된단 말이야. 여기서 제대로 써주면 같이 쓰게 된단 말이야. 위법성 인식이 있잖아. 이게 딱 쓰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판결문을 이 문장을 그대로 복붙해가지고 인용해서 또 고등법원, 대법원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박근혜 최순실 재판 때도 거의 복붙해가지고 대법원이 인정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1월 16일 날 백대현 부장판사님의 그 체포방해 사건에 대한 윤석열에 대한 판결문의 법리가 그렇게 적히는지 한번 유심히 우리가 한번 지켜보고 기대해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공부가 깊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붙더라도 꼴찌가 아니고 10등 이내에 붙는다 이거지. 자. 인생이 다 똑같아요. 돈 벌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경제에 대해서 계속 또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뭔가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돈을 버는 겁니다. 자, 민주의 시민 여러분 마음 편안해지시고 있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병철 TV 사이다와 함께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공화국의 내일이 안전한 내일이 보장됩니다.